최근에 논의되는 전태일 3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세부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11조, 그 다음에 노조법의 2조,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상보험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, 다른 말로 기업살인법이라고 합니다. 이 부분을 만들자는 건데, 근로기준법 11조는 아직도 사업체에 몇 프로죠? 60% 이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, 우리 근로기준법에 5인 이상 사업체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, 대부분 다 적용되는 거는 5인 이상이고 4인 이하 사업장은 극히 일부분만,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이제 11조를 개정해서 전체 사업장, 산재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는데 그것처럼 만들자는 이야기고요. 노조법 2조를 개정하자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, 간접고용 노동자 이런 분들은 적용 제외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적용을 시키자,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주어라는 거예요. 근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을 말하자면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러니까 적용으로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나 이렇게 하여튼 노동자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고, 그 다음에 이 사업주 처벌에 관한 건데,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거나 원청 사업자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벌 총수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비로소 총수가 덜덜 떨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할 거 아니냐. 그리고 함부로 하청을 산업재해를 재해의 외주화를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, 이런 이야기들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. 내용을 미리 설명했지만 좀 자세하게는 5인 미만 사업장 필요 이런 부분 안 지키고 있는데 이런 거를 근로기준법 준수하도록 만들어라, 이제 이런 내용이고,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, 5인 미만의 적용이,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용이 되지만 퇴직금이나 유급휴일이나 이런 게 적용이 되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. 연장, 야간, 연차, 휴가, 해고, 가만히 있어봐. 제가 그걸로 말했나? 그러니까 이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것만 했으니까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청하면 하루 생리휴가 줘야 되고, 제가 노동부 장관이라면 3일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하여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꼭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의도는 없으면 저 장관 안 할 거예요. 대통령도 안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가 요즘 택배 노동자, 이거 오토바이. 여기요, 배달의 민족 이런 게 있는데,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많이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거,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적용하는 거, 휴가라든지 무슨 휴업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인정을 많이 해줘야 된다.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까지는 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요기요 플러스 이게 배달 노동자잖아요. 그 사람들에게는 작년에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인정을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노동조합 만드는 거는 이제 대부분 다 가능하고요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게 아직도 택배 노동자가 인정이 안 된 것 같고 대리 운전기사도 안 된 것 같아요. 그죠?
이게 타다 기사에게 부당 해고를 인정한 것까지, 그러니까 이 부당 해고 인정한 것까지가 이제 이제 최고로 나왔는데 근로기준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라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게 특수고용 노동자 내지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각지대, 근로기준법에 사각지대로 있다는 게 문제고요.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외국 노동자, 그 외국 플랫폼 노동자 사례는 어떤가를 봤더니 지금 여기 좀 잘려버렸는데 스웨덴에는 우버 팝 노동자들에게 택시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인정을 했고, 프랑스에도 엘 꼬무니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서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고, 단체 협약도 체결하고 있고요.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걸 참고로 보시고, 최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, 미국 이런 데서 플랫폼 노동자의 자영업자 정체성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한 거예요. 달리 말해서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다. 이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주임을 사업자가 증명하라. 이렇게 미국에서 요 미국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그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상당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했다는 게 좀 새로운 신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딜리버리 히어로나 우버 소속 기사들의 노동자성,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시켜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. 쟁송 중인 것도 있고, 참고로 이제 보여드렸고, 이게 잘려버려서 좀 곤란하네. 이게 오른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. 제가 우리나라 2,700만 취업자를 보통 말하는 임금 노동자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요. 취업자 중에 중간지대에 이런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. 저에게 해석하라 그러면 이런 분들도 다 노동자로 대부분 노동자로 들어가야 되고요. 요 중에 이제 자영업자가 따로 떨어져 있고, 여기까지가 다인가 보다. 숫자로 보면 완전히 이제 그 취업자 중에는 자영업자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사업주들이 들어있고, 그런데 무급가족 종사자, 단독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, 이제 임금 노동자 범주의 정규직, 계약직, 시간제, 보통 비정규직 이요 범주에 속하죠. 그리고 중간직에 이런 노동자들이 있는데, 제가 이제 요 표를 만드는 이유는 요 중간지대에 속하는 분들도 대부분 임금 노동자 범주에 들어가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다른 어떤 보고서를 쓰면서 했던 거고요. 전통적인 노동관계는 노동자, 사용자 이렇게 하고, 사용자가 소비자하고 관계하는 형식인데, 지금은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이 소비자, 여기 소비자죠. 생산 공급 전달자와 이제 관계가 좀 많이 바뀌는 거예요. 괜찮아요. 지금 요 정도만 하시고 뭐 볼 수 있는데, 이제 우리가 노동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관계하지는 않았는데, 물론 그런 경우가 그 서비스 업종은 있었죠.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 관계가 되면 이 3자가 이제 유기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걸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고, 플랫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, 소비자, 전달자, 공급자, 예를 들면 오토바이로 공급하는 사람, 또는 이제 그 우버 택시로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, 생산자 같으면 이제 요리 만드는 요리사는 생산자죠. 소비자가 플랫폼에 연락하면 생산하고, 또 공급자가 공급해주는 이 물건을 직접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지만,
소비자에게 직접 또 안 가고 물건을 공급만 해서 대주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택시나 오토바이를 타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람, 이렇게 이제 플랫폼이 요 모든 사람을 부리는 센터가 되는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구도로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의미를 그림으로 제가 표현하려고 보여드렸고요. 그러니까 그 그림이 바뀌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자로 형식적으로 사업주의지만 사실상의 노동자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취지이고요. 지난번에 요까지 하고 조금 1분만 쉬겠습니다.